대법원은 이 제도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 동일한 파산 원인은 신청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파산 선고 후에 면책의 기각 또는 불허가가 확정이 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결정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하게 되면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 파산 선고 전에 사건이 기각된 경우라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고 사유가 충분하면 당연히 항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령했는데 그 보정 기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기각이 된 경우다 하면은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을 이행하면서 조속히 항고를 해서 사건을 정상화시켜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즉시 항고 기간이 도구한 경우라면 이 파산 절차에 대한 기각 사유를 해소한 후에 다시금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까지 난 후에 면책 결정이 불허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금 면책 신청을 해도 역시 기각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 동일한 파산 원인은 신청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파산 선고 후에 면책의 기각 또는 불허가가 확정이 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결정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다시 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한번 보면 채무자가 2007년 3월에 파산 선고를 받아서 파산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 11월에 면책이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파산자가 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파산자로 생활하다가 비로소 10년 후에 복권이 되었는데요. 이 복권이 되었다고 해서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종전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채무자는 다시금 법원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의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심 법원은 채무자의 이러한 파산 신청은 제도의 파산에 해당돼서 기각사유다라고 하고 기각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고요. 이 항고심인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 종전 사건에서 면책이 기각 또는 불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없이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한다고 선언하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기간이라든지 경위, 의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제도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회생법 309조 2항을 적용해서 기각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하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면책이 불허된 후에 다시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과거 시점에서 면책을 불허받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도의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또 현재는 채무자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지 무조건 과거에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기각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회생법원의 결정은 파산 선고에 면책이 불허된 채무자들에게는 담비 같은 소식이 되겠죠.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가 다시 파산할 수 있는지, 제도의 파산도 가능해지는지 관련해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